결국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협상 결렬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언론이 얘기하는 것처럼 두 사람의 독단적인 성격 탓도 아니고 젤렌스키의 옷차림 문제도 아니고 트럼프와 벤스 부통령의 외교적 매복에 젤렌스키가 당한 것도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미국이 주도하는 종전 협상에 대한 신뢰 문제겠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러시아 점령지에 러시아 양보를 포함해서 일방적으로 러시아에게 유리한 종전 협상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이 종전의 대가처럼 그동안 얘기해온 이른바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의 갈취적인 성격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젤렌스키 자신은 미국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유럽 정상회담에 참여하면서 광물 협정은 자신들이 서명할 용의가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안타까운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트럼프와 핵심 측근들은 어쨌든 국제적으로 자신들을 망신 준 젤렌스키에 대해서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우크라이나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거부하는 강경 대응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오늘은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이 뭔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미국의 전통적인 리버럴 레거시 미디어라고 할 수 있죠. 뉴욕타임스의 일련의 보도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와 젤렌스키 정상회담 전에 이 협정은 사실상 타결된 상태였죠. 양국 재무부 장관의 서명을 거쳤고 두 사람이 만나 협정에 서명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골자는 이미 알려진 대로 미국의 과거 그리고 미래 우크라이나 지원의 대가로 우크라이나 매장 광물 판매액의 절반을 미국이 요구한 겁니다. 다만 처음에 트럼프가 제시했던 5천억 달러라는 구체적인 금액, 이 우리 돈으로 무려 720조 원입니다. 그리고 미래 우크라이나 지원금의 2배 이상이라는 구체적인 조건은 포함되질 않았습니다. 당초에 이 두 가지 조건을 포함시킨 협정 초안을 검토했던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건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실질적으로 경제적 식민지로 삼으려 한다는 촌평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 두 가지 좀 터무니없는 조건은 없앴습니다만은 그래도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갈취하려 한다, 쉐이크다운 하려고 한다, 이렇게까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27일자, 그러니까 국내에 인쇄대행되는 뉴욕타임스의 경우는 발행 일자가 하루 늦는데요. 일면 사이드 탑 기사, 이겁니다.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협정은 갈취와 비슷하다, 이런 기사에 따르면 더 구체적으로는 이 협정이 마치 갱들의 보호비, 프로텍션 래킷이라고 하는데 이 보호비 명목으로 뜯어가는 돈하고 비슷하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간 세계의 경찰이었던 미국이 트럼프 이후에 마피아 두목처럼 변했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게 미국이 전쟁 중인 나라를 도와서 신뢰를 얻고 또 장기적으로 미국의 이해를 돕는 우방으로 만들었지 직접적으로 이렇게 돈을 뜯은 전례는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1991년 쿠웨이트가 이라크에 침공을 받아서 미국이 참전해서 이라크를 초토화시켰죠. 이때도 직접적으로 쿠웨이트에 보상이나 돈을 요구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일은 그 당시에 비유하자면 걸프전 중에 딕 체니 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나타나서 이봐 우리한테 돈 좀 내놔, 구체적인 지원 대가가 있어 하고 서류를 내미는 것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은 외교라기보다 마피아의 세계에나 어울릴 것 같은 이런 요구의 뿌리도 파헤쳤는데요. 오랜 트럼프 협상술의 비밀도 파헤쳤는데요. 트럼프가 부동산 제국을 일군 미국 뉴욕 지역에 이런 뿌리 깊은 조직 정치, 패거리 정치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머신 폴리틱스라고 하는데 브루클린 기반의 민주당 보스였던 미리 에스포지토라는 사람이 이걸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도 등장했을 정도인데 이 사람은 1984년까지 킹스 카운티 민주당 위원회 의장직을 지내면서 1993년에 죽었습니다만 자신하고 자신의 지지자의 이익을 모든 판단과 결정에 최우선 순위로 삼았습니다. 호의를 베풀어주는 대가를 반드시 무지막지하게 요구하던 인물이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정치 시스템을 철권 통치를 내세운 후원 시스템이다. 전부 자기 영향력 아래에 두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던 거죠. 트럼프가 이걸 배워서 비즈니스에 활용했고 지금은 국제관계까지 써먹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단기적으로 경제적 성공을 이룬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을 미국이 서명시키면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이해에 치명적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이 외교 전문가들의 목소리인데 이 신문은 이들의 목소리도 전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방에게는 도대체 미국이 어떤 나라를 동맹으로 생각하는가, 더 나아가선 푸틴의 러시아를 가장 가까운 나라로 여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거라는 거죠. 이제 유럽은 미국 없는 대륙 방어 구상을 구체화해야 됩니다. 미국은 유럽에서 손 떼겠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으니까요. 협상 결렬 후에 이 젤렌스키를 포함한 유럽 정상들의 모임에서 바로 그 논의가 이루어진 셈이죠. 그렇지 않아도 뉴욕타임즈는 토마스 프리드먼이나 데이비드 프렌치 같은 유명한 칼럼니스트들의 칼럼을 통해서 미국민 누구도 푸틴의 동맹에 투표하지 않았다라든가 미국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유망하고 효과적인 러시아 선동가로 변했다. 뭐 이런 칼럼들을 내서 비판하고 있는데요. 푸틴은 이미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끝날 것을 예감하고 러시아 점령 지역의 미국 광물 채굴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기존 우방이 아니더라도 호의만 미국에 베풀면, 구체적으로는 경제적인 호의만 베풀면 미국의 환심을 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지금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의 펠릭스 치세케디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국의 콜탄과 코발트를 미국이 가져가라. 대신 그 조건으로 르완다가 지원하는 반군에 미국이 맞서달라. 이런 제안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거냐 아니면 늘 그렇듯 트럼프가 시쳇말로 잘난 척하는 데만 도움이 되는 거냐 이런 실속을 좀 따져볼 필요도 있겠는데요. 우선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이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의 자충수라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지난해 가을에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수조 달러, 이건 물론 과장된 겁니다. 수조 달러에 이르는 광물이 있는데 전쟁이 끝나면 이걸 러시아가 차지할 수도 있고 미국과 서방 세계가 차지할 수도 있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판돈을 키워서 미국과 서방 세계의 지원을 더 많이 얻어내자 이런 거였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전쟁이 끝나면 광물 채굴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트럼프가 들어서자마자 바로 이걸 렐름 우리가 먹을게 하고 독식 선언을 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같은 날짜 오면 사이드 탑 기사를 보면 27일자 사이드 탑 기사를 보면 구체적인 광물 부존량과 채굴 가능성 심층 분석한 기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양이 있더군요. 티타늄과 리튬 그리고 희귀 광물들이 우크라이나에 많은 것은 사실이나 채굴이 어려울 수 있다. 이게 부재였습니다. 실제로 뭐 건설, 항공기, 인체 그 척추 대체제로 쓰이는 티타늄 같은 경우는 세계 매장량의 6%, 전기차 배터리의 절대적인 리튬은 유럽의 3위 매장량, 뭐 그밖에 우라늄 같은 희귀 광물이 풍부한 건 사실이고요. 흑해 연안에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많습니다. 전쟁 전에 미국 정유사들이 우크라이나와 흑해 석유 채굴권 협상을 했을 정도니까 풍부한 매장량을 자랑하는 건 사실이죠. 근데 이런 자원들 상당 부분을 미국이나 세계가 지금 중국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은 미국이 중국 의존도를 의도적으로 낮추겠다 하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희귀 광물 매장량 상당 부분이 러시아 점령지에 있고 흑해 석유나 천연가스 역시 지금 러시아에 막혀 있는 상황이죠. 푸틴은 이 점을 활용해서 점령지를 러시아 영토로 고착화하는 종전 협상을 마무리 지을 태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종전의 어떤 절대적 조건이 지금도 안보 협정 혹은 안보 확약을 미국이 해주는 건데 가장 좋은 방법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허용하는 거죠. 근데 트럼프는 뭐 나토 가입과는 선을 긋고 있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미국이 러시아 점령지나 우크라이나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만큼 확실한 안보에 대한 담보가 어디 있느냐 이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별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 채굴권만 우리가 가져오면 된다. 이런 입장이죠. 이 때문에 전쟁 후에 인기가 떨어질 것 같았던 젤렌스키 대통령이 오히려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지금 회당장을 박차고 나온 걸 민족적 자존심을 지켰다. 이런 것으로 평가하고 지지율이 급상승 중입니다. 근데 하나 걱정인 건요. 이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자신들이 지원해왔던 전쟁을 치르는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가혹한 조치를 취하는데 미국에 줄 자원마저 없는 우리 같은 동맹국에는 뭘 달라고 할지, 얼마나 달라고 할지 벌써부터 오싹해지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뉴욕타임즈 읽어주는 남자 김방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